저는 허금한 봉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는 상담사 그리고 임상심리사 포함해서 22명, 행정을 포함해서 2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센터를 방문하신 가족이 8,300 가족이세요. 그래서 아이들 심리 검사 또는 가족 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화성우산 교육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100개가 넘는 기업체가 MOU를 맺고 바쁘게 열심히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분주해요. 분주하고 또 선생님 고진경 선생님께서 특별히 여러 차례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셔서 또 와보고도 싶었고, 여기 평택 신도시 관심도 있고 와보고도 싶고, 또 학교도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왔는데 어머님들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오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또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고요. 네, 오늘 제목은 내 아이 마음에 로그인하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 아이 마음에 로그인하기. 로그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단어죠. 그래서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 좋은 대화. 어머님들이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 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행동을 이해해보고, 또 문제 행동이 있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리고 필요하시거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궁금하시거나 더 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적으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제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되게 젊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석사에서 가족상담을 전공했고, 박사에서는 가족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궁금해하고 매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0.8, 83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통계에 0.75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30년 후, 50년 후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왜 아이들을 낳기 힘들어하는가 봤더니 어머님들이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요. 또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가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우울해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 그리고 자녀가 주는 행복감을 잘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래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또 어머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훌륭한 일을 해내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오셨는데요. 이렇게 소중하고 예쁜 아이를 더 잘 키워보고 싶고, 이 아이들에게 이 어린 시절에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만으로도, 또 이 발걸음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막 간절히 뵙고 싶었고, 이렇게 만나는 거 저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는, 제가 아이들하고 어머님들 이렇게 만나 뵙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 편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은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반항장애인가? 품행장애인가? 근데 아이를 만나보면 다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예쁜 아이를, 이렇게 똑똑한 아이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언젠가부터 연결이 잘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셔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런 건 다 아시는데 이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 내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 너무 불안하시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발달 과업인 근면성, 이 근면성 때문에 어머님도 굉장히 힘드시죠. 자기 할 일 잘해야 되고 자기 역량 발현해내야 되고 그런데 뭔가 잘 안 될 때 근면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이 발달 과업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재촉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현장에서 8,300 가족을 만나면서 굉장히 여실히 절실히 제가 느끼고 있어서 오늘 더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아이 표정 예쁘면서도 뭔가 느낌이 있죠.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아이 편이 됐다 돼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한 30분,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면 어머님들 한 10분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 한 30분 제가 만나고 그리고 다시 어머님들 뵙거든요. 이 30분 만나는 동안에 굉장히 라포가 잘 형성이 돼요. 제가 아이들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 물론 경쟁 사회이긴 하지만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행복보다는 유능감 이런 데 굉장히 목적을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아이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각으로 우리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 우리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척도 질문이거든요. 너 행복해? 아니, 엄마는 행복해? 조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척도 질문. 자, 누구야? 예은아, 0점에서 10점까지 있어. 0점은 하나도 안 행복해. 10점은 엄청 많이 행복해. 자, 우리 예은이는 얼마나 행복해? 이게 척도 질문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3, 5, 7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예원이가 지금 행복한 게 7점인데 8점이 되려면 1점 올라가려면 뭐가 좀 달라지면 좋겠어? 이게 핵심이죠. 네, 뭐가 달라지면 이게 아이의 욕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놀 시간 더 주면 이게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맛있는 걸 안 해주거나 자기 기대에 못 미치게 또 놀 시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면 이제 욕구 불만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네, 자, OECD 아동 행복 지수 OECD 국가가 총 38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2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상당히 낮은, 매우 낮은, 엄청 낮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조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편이잖아요.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덜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행복 지수만 22등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불편해지면 그러니까 욕구 아까 너 얼마나 행복해 했었을 때 뭐 3, 2, 1 이렇게 했었을 때 나는 뭐가 부족해 부족한 게 많고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두 가지로 발현이 되는데요. 하나는 내재화된 행동, 하나는 외현화된 행동. 자, 내재화된 행동은 우울이나 불안감. 그래서 소아들이 소아 우울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소아 우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네, 그리고 외연화 행동, 네, 조금 이 그림 공감이 되십니까? 네, 너무 예쁜 아이인데 가끔씩 이렇게 대들기도 하잖아요. 자, 외연화된 행동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풀행장애, 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차들 이렇게 막 끌고 다니고 이런 아이들 보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외현화, 반대로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 아이들은 내재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아이들이 두 가지, 내현화되어 있거나 외현화되어 있다. 내재화되어 있는 아이들은 좀 늦게 발현이 되겠죠. 좀 조용한가 봐 이렇게 느끼는데 정말 많이 우울. 그래서 네, 좀 다음 장면 보시면 초등학생이,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 센터에 오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5명 중에 1명, 남자아이는 8.8%, 여자아이들은 12.12%. 그래서 통계가 5명 중 1명. 네, 초등학교 자살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5명 중 1명, 남자아이들 8.8, 여자아이들 12.8, 전체 10.7. 아이들 너무 힘들죠? 네, 그쵸? 어머님들도 이제 점점 아이들 편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하고 아이들 같이 오잖아요. 가끔씩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아이가 이해가 돼요. 아이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어머님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정말 많이 힘듭니다. 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러면 점점 더 행복해질까요? 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PPT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스마트폰, 우리 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중독이라는 단어 조금 나중에 쓰려고 과몰입이라고 썼어요. 스마트폰 과의존, 과몰입 위험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또는 유아 때부터 점점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어른들이 노출하는 그런 성인물에 노출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센터를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네,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4학년 남자아이, 6학년 여자아이를 둔 부모님이 계셨어요. 이제 야동을 받고 아이들끼리 공유하고 트라이를 해보려고까지 한 그런 부모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정말 저는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어른들의 상술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미워서 동생 남자아이가 얘가 누나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큰아이는 뭐 모도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모도하고 너무 잘하는 아이였는데 작은 애는 원래 말썽꾸러기였대요. 너무너무 미워서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촉발이 된 거죠. 그래서 너는 집안일 시켰대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 이런 것들. 네, 이 아이가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왔었죠. 그래서 한참 동안 저희를 만나고 그리고 많이 치유되어서 갔는데요.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은 숫자로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소중해요, 어머님들이. 너무 귀하고. 네. 그 다음 스마트폰 과의존, 과몰입이 이제 인터넷을 마음껏 서핑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아이들이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들로 받은 그 피해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신다고 하셔서 조금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던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엄청 걱정하고 이런 공감이 되십니까? 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바뀌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자, 엄마가 저녁에 미처 피곤해서 씻지 않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엄마 냄새, 엄마 옆에서 뒹굴고 비비고 엄마 양치질 안 했잖아 이렇게 도망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머님들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셔서 너 양치질 안 했잖아. 그쵸? 너 숙제 안 했잖아. 네. 자, 이것을 이따가 할 건데 가치의 조건화라고 해요. 가치의 조건화. if condition. 만약에 네가 이걸 하면 나는 사랑을 듬뿍 줄 건데 너 이거 안 하면 나 너 안 해줄 거야. 협박이죠, 협박. 네. 아이들은 수도 없이 협박과 강요와 가치의 조건화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떤 엄마지? 나는 어떤 부모지? 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다행히 아동학자 위니컷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good enough면 충분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처 양치질 안 하고 머리 안 감고 주무셔도 아침에 애들이 와서 뒹굴뒹굴해요. 아, 엄마 냄새 좋아. 엄마 손 만지고 싶고 엄마 머리 냄새 만지고 싶고 엄마 정수리 냄새 좋고. 네,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는 엄마 화장 안 해도 괜찮아요. 키 안 커도 괜찮아요. 네, 어머님들은 어쩌면 아이들에게 if condition 그걸 안 받고 계세요. 근데 어머님들은 자꾸자꾸 가치의 조건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 가치의 조건화 if condition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나 엄청 사랑할 거야. 근데 그거 안 하지? 그러면 얄짤없어. 이런 거 내가 조금이라도 했다. 안 했다를 들어볼까? 안 했다. 한 번도 나는 한 적이 없다. 네, 좀 하셨군요. 네, 네,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솔직하셔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 보면 아이들 문장 완성 검사 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도 문장 완성 검사 SCT 검사 하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의 마음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다 쏟아져요. 정말 그 문장 한 줄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것을 이제 느끼고 우리가 보고 그러면 그거 다 수용해야 돼요.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공감 안 하시거든요.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이러면은 그럼 진짜 숙제 안 해버릴까봐 공감 안 하시거든요. 인정 안 하거든요. 그 마음을. 네, 그런 불안들을 오늘 좀 다룰 거예요. 어머님들의 불안, 아이들의 스트레스. 네,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다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도 이해가 되고 어머님들도 이해가 되고.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부모, 자녀 관계를 연구한 학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는 오정보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시고 또 어머님들에게 여쭤보면 저 공감, 경청 저 다 하고 있거든요. 하시고 계신데요. 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 안 하시고 계세요. 하시는 척 하고 계세요. 네, 공감하는 척 했다가 척만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직시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엄마 내 마음 제가 제목이 오늘 아까 제가 엄마 내 마음 아세요? 우리 아이 마음에 로그인하기. 저희 그 센터에 엄마 내 마음 아세요? 하는 그림 액자가 달려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엄마 내 마음 아세요? 엄마 내 마음 아세요? 이래요 진짜로. 그래서 엄마 내 마음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이런 얘기 좀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요. 방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힘들겠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힘들어지겠네. 이런 짠한 마음들이 좀 드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들이 누르고 있는 것은 현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 우리 아이를 건강한 사회에 내놓아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아이들에게 재촉하고 때론 협박하고 때론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오셨어요. 그래도 제가 괜찮다.
충분한 뭐 굿이 높으면 되니까라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죄책감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느끼셔도 괜찮으세요. 이미 지금 너무나 훌륭하시기 때문에 네, 더 잘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네, 너무너무 귀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딜레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자기 개인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촉발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오늘 자존감 척도를 좀 내드렸어요. 엄마의 자존감. 네, 나는 자존감이 높은 엄마인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